안녕하세요. 수학삼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외심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내심은 다음 시간이고, 특히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좌표 평면을 이용한 외심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유일하다는 거는 그것을 만족하는 값이 딱 하나다, 오직 하나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삼촌이 전에도 얘기했었죠. 직선을 세 개 아무 때나 그었을 때 이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는 게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만약에 이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게 그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아예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더더욱이 힘든 일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외심의 정의에 따르면 외심은 삼각형,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 하나다. 이렇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일은 정말 드문데, 그거를 외심과 내심에서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증명할 거냐? 좌표 평면에서 증명해 보는 게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왼쪽에 책을 봅시다. 자, 삼각형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한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점의 수는 최소 몇 개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알죠? 꼭지점이 3개 있어야 되니까 점이 3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점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요렇게인데,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지만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자, 각 변을 이렇게 쭉 이으면 얘가 뭐가 됩니까? 직선. 각 변을 좌우로 연장을 하면 직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가로를 빼도 되겠다. 서로 다른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1번, 2번의 교점이 여기, 이게 꼭지점. 1번과 3번의 교점이 여기 꼭지점. 2번과 3번의 교점이 꼭지점. 그래서 세 직선의 꼭지점을 선분으로 하고 그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첫 번째 직선은 1번은 이렇게 X축, 2번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세 번째는 이 두 직선과 서로 평행하지 않은 다른 직선 3번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둘러싸인 얘를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외심,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어딘가에
자, 외심원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러니 수직이등분선을 그어봅시다. 얘를 수직이등분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수직이라고 이등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 치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점을 무게 중심이래. 외심 외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유일하냐라는 거예요. 즉, 세 개의 교점이 전부 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직선 1번에서 여기 요 점을 M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0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2번 직선에서 두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 또는 수직 이등분선인데 일단 요 점만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면 n은 2분의 b, 2분의 c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p가 되는데 얘는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가 됩니다. 자, 요렇게 세 점인데 요 외심 가운데 있는 요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직은 몰라요. 자, 이제 해봅니다. 앞에서 배웠던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직선 1번하고 얘를 1-라고 하면 1-가 수직으로 되도록 할 건데, 자, 얘는 수직으로 만드는 게 너무 쉽죠. x는 2분의 a이면 얘가 1번 직선이에요. 1번 프라임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a. 요건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프라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이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2번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어요. 2번 직선은 뭐냐면 y는 x의 증가량 0에서 b까지 b, 0에서 c까지가 y의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원점을 통과하니까 y절편은 0. 자, 그래서 0은 빼고, 자, 이 직선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2번 다시의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기울기인 요게 2번 다시의 기울기는 이거의 곱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즉 2번 다시의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c분의 bx가 되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모르겠지만 여기에 y절편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2번 다시의 직선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자, y는 마이너스 c분의 bx 플러스 네모 여기를 알아야 되고, 근데 얘가 천만다행히 우리는 2분의 b, 2분의 c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c는 마이너스 c분의 b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네모인 거죠. 그러면 네모는 정리를 하면
2분의 c 플러스 2c분의 b제곱. 그러면 얘를 2c로 통분을 해주면 c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래서 2번 다시의 직선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bx 플러스 2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 얘가 2번 다시. 자, 그러면 1번 다시의 직선하고 2 다시의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죠. 요렇게 요 점.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연립하면 되고 1번 다시의 걔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a니까 요 직선에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끝이 나겠죠. 요건 쉽죠. 계산은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b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0분의 ab 플러스 20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니까 얘는 20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딱 나옵니다. 즉, 요 교점의 좌표 1-와 2-의 교점은 어디? 2분의 a, 20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요 교점의 좌표, 요 교점의 좌표하고 얘도 이 직선도 3-라는 요 직선도 요 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 즉 이 점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해봅시다. 점 P를 지나는 점 P를 지나고 그리고 직선 3의 수직인 직선은 요걸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직선 3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직선 3의 방정식을 구하면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니까 y는 a-b-c x 플러스 땡그리 네모, 요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y절편 아직 몰라요. 자, 여기서 b-a 거꾸로 했네요. a-b 0-c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고 거기에 x 플러스 y절편은 아직 모르니까 네모, 여기다가 이 직선이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c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면 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분의 c는 a-b-c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네모가 되고 네모는 2분의 c 플러스 2의 a-b분의 a 플러스 b의 c가 되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2에 통분하면 a-b 그러면 ac-bc 플러스 ac 플러스 bc 하나 없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지네. a-b분의 ac. 자, 그래서 3의 방정식은 y는 a-b-c x 플러스 a-b분의 ac가 됩니다. 물론 요까지 구할 필요 없어요.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3번의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3-의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시 지우고 3-는 y는 얘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뒤집어서 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되고 x 플러스 모르는 y절편 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분의 a 플러스 b하고 2분의 c가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하면 y는 대입하는 이유는 요 네모를 찾기 위함입니다. 10분의 a-b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네모 그리고 여기는 2분의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모는 2분의 c 마이너스 20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분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3번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0분의 a-b x 플러스 20분의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식이 요 방정식이에요. 3-의 방정식. 자, 이 직선이 만약에 교점 여기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난다. 즉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보고 그게 오케이 맞네 라고 하면 우리는 세 직선이 1-, 2-, 3-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대단한 일을 얘네가 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자, c분의 a-b에다가 여기 x만 먼저 대입해 볼게요. 2분의 a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0분의 c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요게 2c니까 2c 됐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여기를 다시 대입해 볼게요. 삼촌님 뭐 계산이 틀렸나 봐요. y는 c분의 a-b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20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20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얘는 20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b였군요.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분의 2c 얘가 얘랑 일치하죠. 그쵸? 얘를 여기다가 대입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촌이 왜 이걸 심화에 넣는 줄 아시겠죠? 그리고 왜 꼭 해보라고 했는지도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게 논리는 매우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 논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계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생은 많이 어려울 거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까지 하신 친구들은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걸 삼촌은 정말 추천드려요. 중학생은 일단 논리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먼저 1번 직선에 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을 긋는다. 2번 직선에 수직이등분선을 긋는다.
근데 얘는 좀 내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매우 당연한 사실이다. 자, 그러면 1'과 2'의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한다. 구할 수 있는 이유는 1번 직선은 그냥 요게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바로 구해지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좌표값을 2분의 a, 0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번 다시의 그래프를 구할 때는 이 점이 2분의 b, 2분의 c 이고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번 직선의 기울기와 이번 다시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 오케이, 지나는 한 점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2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힘들죠? 자, 이렇게 2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면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교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죠? 이제부터 계산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1, 2번까지는 쉽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산 지옥은 뭐냐면, 계산 지옥 플러스 논리 지옥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3번 직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3-가 과연 이 교점을 넣었을 때 또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냐? 성립하면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 설명이 끝나더라도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려서 해보셔야 되고 중학생 여러분들은 책을 다시 보면서 이 논리를 여러 번 읽고 해석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논리 구조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장 어려운 4점짜리 문제 있죠. 거기에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요 내용이에요. 자, 우린 요렇게 했잖아요.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x축 위에 두고 한 점을 원점에다 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과연 모든 삼각형을 다 증명했냐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치와 크기와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합동인 삼각형에서는 그 성질은 모두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더라도. 위치랑 상관없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거는 하나로 유일하다라는 성질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고 합동인 삼각형의 모든 합동인 삼각형은 같은 성질을 가져요. 즉,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진다면 이 삼각형과 합동인 모든 삼각형, 여기서 그려도 되고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떤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진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번 내용 되게 어려웠죠.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반복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